푸른밤 종현입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데요. 나를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든 원동력이 여행이었다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떠나는 것만큼의 행복을 준다는 거죠. 사진이든 영상이든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고, 그 풍경 안에 내가 서 있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 엔돌핀을 돌게 할 수 있다는데요. 계획은 누구나 세우면서 사니까요. 나에게 긴 여행을 선물한다면 언제, 어느 계절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1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였습니다. 이 곡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스포츠 편집 영상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e스포츠에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후렴구 딱 나올 때 이제 그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들, 막 펜타킬하는 모습들 혼자서 다 잡는 미드라이너 이런 것들 봤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좀 이런 다이나믹한 밴드 스코어 사운드는 진짜 스포츠 영상과 합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프닝에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의 행복감을 안겨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에 그래서 또 잘 만들어진 어떤 다큐멘터리 혹은 예쁜 사진집들, 이런 것들 인기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설명,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설명, 막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걸 느껴요. 아마 이 연구 결과에서 오는 어떤 비슷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프리카 혹은 뭐 북극 뭐 이런 곳들 막 보여주면서, 제가 직접 가 있는 건 또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마치 내가 거기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닐까, 간접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 그런 곳을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큐멘터리로만 볼 것 같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멋진 분들이 우리의 귀를 녹여주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부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못의 노래입니다. 못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팀이기도 하지만 멤버 충원이 있었죠. 요즘 활동하는 멤버 충원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멤버로 발매가 됐던 곡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못의 날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못의 초창기 앨범에 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인데, 못만의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은 음울한 감성 자체가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감성에 제가 너무 반해버려서 진짜 한동안 엄청 빠져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악기의 어떤 톤들도 되게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톤들이 너무 마치 그러니까 같은 부류는 아니잖아요. 목소리 그리고 기타 소리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믹스에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이 한 악기는 아닌데 마치 한 곳에서 나는 소리인 양 톤이 너무 잘 잡혀 있어서 들으면서 항상 큰 매력을 느끼는 그런 곡입니다. 못의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만 날았지. 못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되게 조금은 무서울 정도로 충실하지 않나요? 그 감성에, 이 곡 자체에서 오는 어떤 분위기가.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연 좀 볼게요. 5882님. 저랑 10살 차이 나는 막내 남동생이 이제 남자가 되나봐요. 거뭇거뭇 수염이 나기 시작하네요. 목소리도 허스키해지고. 예전엔 애교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뚱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멋진 남자로 자라길 바라며 오늘 면도기를 선물해줬어요. 동생이 너무 심하게 사춘기를 겪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춘기를 겪는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고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한다라는 거니까요. 가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에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가, 어떠한 반응을 서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거는 쌍방으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의 남동생, 나의 가족이 이제 사춘기를 겪고, 내가 먼저 겪었든 그것이 아니든 이제 나의 가족이 사춘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울 것들, 그리고 내가 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도와가면서, 물론 쉽진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아이가 이제 자아를 확립하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조금 어찌 보면 거칠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고분고분하게 이야기를 잘 나눴던 나의 아이가 오늘 갑자기 문을 꽝 닫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이름만 불러도 막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삶에 있어서 당연히 겪는 어떤 순간들일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이 가장 잘 서로 잘 이해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7937님. 불금에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새해부터 일복 터졌다고 한탄하다가 그래도 즐겁게 일해보자고 야식시키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왼손엔 치킨, 오른손엔 보고서를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파이팅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새해부터 일복 터지셨군요. 근데 또 이렇게 일이 많으면 파이팅 넘치는 이 1월에 마무리가 좀 그래도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저의 데자부 앨범이 나왔던 게 1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들 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파이팅이 넘쳤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분들, 저희 스태프들 모두가. 그래서
다들 엄청 으쌰으쌰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홍보하고 막 촬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연초에 진행되는 일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에너지들이 불러일으키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화이팅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민님, 엄마가 요즘 갱년기가 오셨는지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러 나가고 쇼핑도 하러 가고 하는데요. 제가 노력하는 걸 엄마도 느끼셨는지 오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쫑디도 어머님께 잘하세요. 잘하시겠지만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휴.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스스로 나 진짜 잘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자신은 없어요. 잘하고 있다, 잘해요 이렇게 말할 장난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전 제가 생각해도 한 80점 이상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어머니 좀 여기저기 몸 쑤실 때 안마 해드린 적도 진짜 오래됐고 염색을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없고요. 항상 밖으로만 놔두는 그런 아들이어서 항상 좀 죄송하네요. 6192님, 친구랑 스케이트장에 다녀왔어요. 원래 운동신경이 제로여서 초등학생 때 이후로 타본 적이 없는 스케이트를 다시 탈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요. 막상 타니까 몸이 좀 기억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얼음 위에 쭉쭉 미끄러지는 기분 좋았어요. 중간중간 친구랑 먹었던 어묵이랑 핫도그도 꿀맛이었고요. 근데 지금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알이 제대로 밴 것 같은데 풀려면 한 번 더 가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간다고 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이 근육에 생긴 어떤 피로도, 알배김 이것은 이제 최소 2주 최소 3회거든요. 최소 3회 운동을 이제 3회 정도 해보면서 이제 그 심해졌던 알이 풀리는 순간이 이제 첫 번째 했던 운동이 조금 나아지는 순간이 세 번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한 일주일간 꾸준히 운동을 했다 치면 이제 일주일의 마무리쯤에 조금 익숙한데라는 마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리지 않았어요. 이제 2주 정도 지나야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배김 자체가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서 어색함을, 불편함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피로도가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오셔서 생긴 그 알 같은 것들은 꼭 스케이트장을 가셔서 풀지 않아도 이제 집에서 하는 맨손 운동 같은 걸로도 풀 수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푸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 가는 것도 물론 좋고요. 근데 괜히 이렇게 근육이 피로한 상태에서 갔다가 또 얼음 위니까 다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사람들이 가장 잘 다치는 포인트거든요. 그게 이제 운동하고서 몸이 좀 필요해 있고 근육 자체가 이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으로 해야 돼, 해야지 나 하면서 해야지 더 괜찮아진댔어 하면서 똑같은 데미지를 근육에 줬다가 버티지 못하고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얼음판은 진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넘어지기 더 쉬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 하시면서 조금 더 근력을 키우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델리 스파이스의 우주로 보내진 라이카.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음악에도 장인 정신은 필요하다. 그룹 U2의 보컬리스트 보노가 한 말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가수가 쓴 노래와 그 곡에 담긴 이야기, 부르는 목소리 하나에도 깊이가 담겨 있어야 그 음악에 가치라는 게 생긴다고요. 오늘 함께할 이 두 분의 음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푸른밤 더 라이브 정승환 씨 그리고 강희채 씨와 함께합니다. 실력으로 주목받고 또 인정받는 두 분입니다. 정승환 씨 그리고 강희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가수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라고 네. 소개를 하시네요. 신인이어서요. 오, 예, 직접. 그 저는 정승환 씨 뵌지 꽤 돼가지고. 네, 그때는 정식 데뷔는 아직 안 한 상태였고 이제 첫 앨범 내므로써 그렇군요. 네, 정식 예, 데뷔를 예. 했습니다. 자, 강희채 씨도. 네, 안녕하세요. 전 바이올리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인 강희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푸른밤 기다리고 계셨었거든요. 사실 강희채 씨 그리고 정승환 씨 두 분. 네. 푸른밤 자체가 12시에 시작을 하니까 늦은 밤입니다. 컨디션 좀 어떠신지. 괜찮으세요? 라이브로 또 1시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전 지금 딱 활동하는 시간이라. 저도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분 다 활발하지. 뮤지션이네요. 늦은 시간에 원래 잠들 수 없죠. 예, 뮤지션은 그렇죠. 깨 예. 있어야죠. 네네. 예, 뭘 하더라도 음악을 안 해도 늦은 시간에 1시쯤에 이제 막 활력이 생기면서. 네, 맞습니다. 예, 평소에 두 분은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세요? 주로 합주나 연습을 다 이 시간에 거의 하는 그래요? 거고요. 예, 네. 예, 예, 예. 그 외에는 그냥 놀아요. 어떤 뭐 평소에 좀 이 시간에 즐기시는 거 있으세요?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시간에 특히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든지. 이 시간에는 이제 홍대에서 이제 뮤지션 친구들이랑 한잔할 때도 많고요. 그렇군요. 네. 예, 예. 정승환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뭐 연습할 때가 많고요. 이 그리고 시간까지요? 뭐 열정이 왜냐면은 대단한데요. 그게 아니라 한 저녁에 일어나서 예. 슬슬 빈둥빈둥 대다가 1시쯤 되면 자 연습하러 가야지 뭐 약간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좀 그러면 연습실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사실 저는 연습을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냥 뭐 혼자 그냥 뭐 TV 보거나 그런 시간도 많고요. 아니면 연습하거나. 네. 그래도 깨 있는 그런 시간이군요. 예. 자, 그래요. 라디오 자체, 이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두 분에게 좀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좀 어색하거나 좀 색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TV라든지 이런 거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두 분은 좀 라디오는 좀 어떠세요? 저는 어릴 때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듣는 건 익숙한데 항상 라디오에서 말하는 거는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나의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좀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소리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내 목소리, 이 말하는 목소리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통해 간다라는 게 좀 어떤 느낌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그 이제 좀 적응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네네네.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강희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정승환 씨는 어떠세요? 좀 평소에 라디오 같은 거 좀 들으셨는지? 제가 찾아서 들었다기보다는 저희 누나들이나 네네네네. 뭐 이렇게 엄마가 아침에 틀어놓으세요. 저 깨우시면서 아침밥 해주시면서 막 그때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네네, 그렇군요. 5823님이 강희채 누나 이름이 예뻐요. 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울리기도 하고요. 본명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본명이신가요?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그냥 말 그대로 이채롭다고 할 때 그 같은 그래요? 한자예요. 예. 다를 일이 색채. 좀 강희채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뭐랄까
묘한 느낌 그리고 좀 독특한 발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시가 네. 예, 드물어서. 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환 씨는 어떠세요? 어떤 이름인가요? 제 승환. 이름이요? 예. 제 이름은 이길승의 빛날환입니다. 아, 이겨서 빛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 대단한데요. 이거 네. 승리자네요. 이름 근데 자체에서. 뭐 예전에 선배님한테 한번 졌죠.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옛날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아, 너무 그때 옛날 처음 얘기예요. 뵈는 거라서, 예. 그때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만나 뵌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 이후 한 1년 넘었나요? 예. 그죠 1년 좀 더 넘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자, 이제 슬슬 앨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두 분이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강희철 씨, 정승환 씨 두 분 다 첫 앨범이 나왔어요. 사실 첫 앨범이라는 이 느낌 자체가 두 분 다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 앨범이 나왔다고?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네. 법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어떠신지? 우선 그 작년 1년 꼬박 걸린 앨범이라 나왔을 때는 진짜 네, 날아갈 것 같은. 뭔가 이제 그냥 작업이 털었다, 끝났다는 털었다. 네, 그런 끝난 거에 느낌, 예. 그냥 너무 행복했던. 그간 고생했다. 예. 네. 수고했다. 네. 홍대로 가자. 뭐 이런 느낌. 예, 친구들 봐야겠다. 다들 이제 같이 녹음한 친구들과 함께 작업했던 얘기 나눴던 뭐 그런 시간도 보내셨을 테고. 정승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앨범 딱 작업을 하시고 네. 발매가 딱 됐을 때의 기분? 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음원 사이트 같은데 제 이름이랑 같이 제 앨범명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녹음실에서만 녹음했던 곡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게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좀 신기한 기분이 또 처음에 들 때도 있는데 또 이제 주변인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살피고 혹은 나의 어떤 음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편인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이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음악인지 저는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작업할 때 그래서 리뷰를 되게 꼼꼼히 읽었었어요. 그렇군요. 좀 피드백 같은 것들을 직접 좀 네, 뭔가 확인을 해야겠다. 발 맞춰서 좀 나가셨던. 불안해서. 네. 좀 불안한 마음에 처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던 건가요? 그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다는 얘기가 너무 많을까봐 찾아봤는데 의외로 되게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군요. 정승환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좀 겁나서 안 보려다가 네. 그래도 사람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댓글 조금 지나면 네. 엄청 찾아봐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래요. 처음에 되게 찾아봤다기보다 그냥 한 번씩 쓱 보다가 네네.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뭐 그렇긴 한데 뭔가 겁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네네네. 그냥 안 보기로 마음 먹어서 요즘엔 그냥 아예 안 봅니다. 제 이름 그렇군요. 검색도 안 하고. 요즘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중. 네네. 또 다음 앨범이 나올 때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네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요. 이제 앨범 이야기를 쭉 나눠보겠습니다. 강희철 씨, Radical Paradise라는 앨범 제목. 네. 어떤 의미죠? 근본적인 낙원을 이제 찾아 떠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앨범을 썼는데요. 네네. 사실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급진적인 뭐 낙원 이런 의미로도 쓰고 싶었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작년에 딱 그 시기가 제가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찾는 시기였었는데 예. 그게 뭐 돈도 아니고 다른 물질적인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그거를 제가 혼자 찾아 떠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좀 뭐 어떤 자아적인 뭐 성찰에 대한 부분도 네. 조금 이 앨범에 많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딱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앨범 자체 곡이 많이 있더라고요. 13곡. 네. 정규 앨범으로 13곡이 참 곡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미니 앨범, 싱글 이런 것들을 발매를 먼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정규 앨범으로 나온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게 네. 힘들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제가 언젠가는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미션 같은 거였어서. 그렇군요. 네. 예, 전곡을 또 직접 작업하셨죠? 네. 이런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앨범의 자체의 어떤 컨셉을 잡고 거기에 또 일맥상통하는 어떤 트랙 리스트를 짜고 그러는 것들. 곡을 쓰는 일은 또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또 앨범을 만드는 것과 곡을 만드는 건 또 전혀 다른 얘기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또 이번에 앨범 만드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숨이 나오나요, 먼저? 앨범 제가- 생각만 하면 먼저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으로 오랜 예. 시간을 해서 음악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디사이저나 뭐 다른 그런 시퀀싱 비트들을 하면서 네네네. 정말 정말 손 끝에 때만큼 알았구나라고 네, 느끼게 됐어요. 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거 네, 좀 많이 정말 다들 느끼셨군요. 대단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정승환 씨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니 앨범 발표를 하셨어요. 목소리. 본인의 첫 앨범이잖아요.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설렜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첫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뭐 인사드린 것도 많았고 OST나 네네네. 이런 것들로 근데 앨범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정승환의 목소리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네네. 근데 이제 나의 어떤 첫 번째 앨범이 되는 거니까 더더욱 네.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가장 이 앨범 준비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뭘까요? 이게 앨범 제목이 목소리이다 보니까 네네. 다른 부분들보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욕심은 항상 앞섰는데 네.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래 조금 더 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믹스해주는 엔지니어 형한테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것과 예. 그래서 그냥 목소리라는 그 단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 목소리를 무엇을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느냐가 또 가장 네. 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앨범에 대한 어떤 곡수 그리고 어떤 분들과 작업을 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총 6곡이 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타이틀곡이 더블 타이틀곡이에요. 네. 그 중에 한 곡은 저희 회사 아티스트 선배님이신 박세별 누나가 써주신 곡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은 제가 너였다면이라는 노래로 OST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1601 형님들이라고 했고요. 그렇군요. 전체 프로듀싱은 저희 대표님이신 유희열 선배님께서 해주셨어요. 앨범 만드시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선배님들과 또 대표 그리고 프로듀서 분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네.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 뭘까요? 앨범 만들고 나서 좀 들었던 얘기라든지. 앨범 만들고 나서요. 그냥 앨범 만들고 나서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했다, 축하한다. 서로 축하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음악 프로그램 나가서 네, 서로 축하한다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네네네. 거겠죠. 자, 그래요. 앨범 이야기를 쭉 나눴고요. 이제 라이브 한 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강희채 씨의 곡을 먼저 좀 들어볼까 해요. 네. 어떤 곡? 레디컬 파라다이스를 트리오로 편곡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또 네. 다 연주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기타에는 하범석 씨 그리고 베이스에는 김대호 씨가 같이 해주실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희채의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레디컬 파라다이스. 강희채 레디컬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정말 딱 라이브 끝난 다음에 네. 다들 숨죽이는 그 몇 초의 시간. 네. 저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저는 우연히 그 SNS에서 한번 네네. 뵀었어요. 음. 근데 그때 너무 지금처럼 바이올린 켜시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뭔가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참 묘하죠 느낌이. 네, 참 근데- 사실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제 가창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고 또 강희채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의 톤 네. 자체가 너무나도 보컬도 너무 예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독특한 느낌이 또 네. 뚜렷해서 더 뭔가 묘한 기분이 듭니다. 기타의 하범석 씨 그리고 베이스의 김대호 씨가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멋진
그런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참 세 분이서 연습 정말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연습 편곡도 이건 같이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연습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 라이브 버전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음원에 제가 신스 사운드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그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저희 리얼 악기들로 다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네네. 이것저것 네, 테크니컬한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라이브와 또 음원 버전은 많은 또 다른 매력들이 있네요. 자, 그래요. 강채 씨의 라이브를 들었는데 바이올린 연주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바이올린은 어느 정도 연주하셨어요? 몇 년 정도? 24년째인 것 같아요. 또 참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대부분 그리고 또 이런 악기들은 어렸을 때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클래식 기타를 하셨는데 네네. 네, 다른 뭔가 첼로 아니면 바이올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6살 때 생일날 악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이올린을. 네. 그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이제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도 조금씩 네. 다르잖아요. 네.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악기는 좀 작은 네. 악기였을 굉장히 텐데. 작은 악기였어요. 네. 그거 갖고 계신가요? 집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같다고요? 네. 집에 본가에. 네, 본가에. 네, 저희 본가에.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그렇군요. 제 집에는 없고. 네. 본가에.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함께한 악기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내 몸의 일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악기 자체가. 네, 그렇죠. 그냥 뭐 이거 짚으면 이 편하고. 소리가 나고 여기 이 자리에 어느 쪽 쇄골에 올리시나요? 어느 네, 쪽에 올리죠? 쇄골에 올리는데 네. 착 감기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 악기 그리고 사실 악기라는 게 내가 흥미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힘든데 바이올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악기가 작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 어릴 때도 악기가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동성이 좋으니까 네네. 지금 커서도 뭐 다른 해외 같은데 그 공연을 가면은 연주자들이랑 되게 쉽게 친해지고 그냥 뭐 바에서도 연주하고 바닷가에서도 하고 그게 네네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네. 공간 자체 네. 제약을 조금 제약이 덜 없어- 받는다. 네. 드럼 큰일 납니다. 바닥 쳐야 돼요. 타이어 쳐야 돼요. 타이어. 드럼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쳐야 돼요. 근데 또 바이올린은 좀 그런 게 조금은 좀 괜찮다. 네. 정승환 씨는 좀 어떠세요? 정승환 씨도 기타, 피아노 이런 것들 연주하시잖아요. 연주라고 하기엔 부끄럽고요. 네. 그냥 저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을 정도 그냥 노래 연습하기에 코드워크. 네, 그냥 충분한 정도로만 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정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처음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고 또 시작을 하게 됐는지. 뭐 그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네네. 뭔가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노래 그나마 생각해보니까 노래를 그나마 제일 잘했고 다른 거는 별로 재주가 없어서 노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뚜렷했나 보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음악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음악 말고는 특별히 재주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 또 노래가 좀 그쵸, 네, 노래. 그래서 그냥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네 하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가게 됐고 이렇게 첫 앨범도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목소리로 또 네네네, 그쵸. 되신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이가 좀 어느쯤이었어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왔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이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넘어갈 때. 네. 그리고 야,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그렇게 엄청 예전 일은 아니네요, 또. 그쵸, 저는 뭐 이제 기껏해 한 3년 뭐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또 관심 그래서 많이 24년을 연주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뭔가 부끄러우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3년밖에 안 하셨는데. 자, 그래요. 그 3년밖에 안 한 정승환 씨의 노래를 이제 곧 들어볼 텐데요. 사실 정승환 씨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뭔가 사실 유열 씨가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같이 프로그램 나갔을 때 어떻게 이어린치가 이런 감정, 가사 이런 거 표현하냐. 막 이제 또 노래 부를 때 손이 쫙 올라가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슬픈 표정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정승환 씨의 목소리를 또
직접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곡 들려주실지. 네,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그 겨울이라는 곡 네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승환의 라이브 그 겨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한숨 속에 하얀 입기 네, 정승환의 그 겨울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노래 정말 잘해요. 네. 정승환 씨 나이가 저 올해 22살 됐습니다. 네. 말도 안 돼. 22이래요. 너무 슬퍼요. 아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랑을 했었어요? 예전에 너무 슬픈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네. 정승환 씨 노래 들으면 그래요. 와, 참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노래를 슬프게 잘 부르나 네.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푸른밤 중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정승환 씨 그리고 강희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라이브 한 곡씩 들었고요. 또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눴었는데 두 분 어떠세요? 좀 긴장 혹은 방송에 대한 적응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승환 씨 지금 얼굴이 살짝 발그레지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 방송이나 부르고 나니까 라디오를. 조금 더 뭔가 피가 네. 도나요? 아니요, 여전히 긴장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강희채 씨는 좀 어떠세요? 아, 네. 저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무슨 긴장도인가요? 긁적긁적 하시면서 긴장이 되네요. 긁적긁적 이런 느낌. 어쨌든 두 분 또 뭐 긴장하신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라이브 들려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승환 씨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K-pop 스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몇 번째 시즌에 나오셨죠?
네 번째 시즌에 제가 나갔죠. 이번에 이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 시즌4 촬영을 하실 때. 제가 다니던 그 음악 학원에 네. 오디션 그 K-pop 스타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직접 왔었나요? 네네,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뭐 오디션을 봤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따가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불렀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무슨 노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오디션을 보셨을 때는 뭐랄까 그냥 어떤 경험상으로 이렇게 쌓았다고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직 맨 처음에. 막 그 음악에 특별히 막 뜻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서 막 이렇게 간절함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오디션을 되게 임했어서 그래서 조금 좋은 결과를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또 박진영 씨, 양현석 씨 그리고 유희열 씨 이렇게 세 분 계셨죠. 네네. 세 분 앞에서 노래했을 때 기분도 기억하시는지? 일단 할 때마다 긴장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디 밖에서 노래를 해본 경험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디션을 본 거라서 노래하면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건가? 무대는 분위기가 이런 곳인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굳어 있고 했었죠. 얼어져 있고 그런 기분인가? 그래서 저는 저만의 노하우였던 게 노하우가 그 조명이 되게 밝았어요. 네네. 촬영장에. 그래서 조명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심사위원님들 계신 쪽을 보면은 그 빛이 그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저는 심사위원 분들 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흐트러질까봐 아예 안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그런 정수환 씨만의 노하우가 또 있었네요.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네요. 자, 그래요. K-pop 스타 오디션 이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좀 방송도 좀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던데 네네. 어때요? K-pop 스타는? 그 뭐 탑 10에 올라갔을 때는 저희도 뭐 다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냥 뭐 정말 맨날 연습밖에 안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편했고 제가 뭔가 핸드폰 이런 걸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안 보니까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요. 강희채 씨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음악하신 시간이 좀 오래 되셨으니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이제 미국에서 그룹 오디션은 많이 봤었어요. 뭐 어떤 뭐 오케스트라나 뭐 다른 밴드나 이런데 오디션 많이 봤었죠. 연주자 오디션을 보신 연주자 거죠? 오디션을 봤었죠. 연주자 오디션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항상 또 오디션이라는 게 또 긴장감의 연속이고 또 그 공간의 어떤 공기의 온도가 있잖아요. 네, 항상 너무 무섭죠. 오디션 자체는. 그럼 강희채 씨만의 어떤 또 극복하는 방법. 전 방법이 따로 없는데 어릴 때부터 악기를 했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되게 떨려도 그냥 악기를 잡으면 약간 그 떨림을 약간은 분리시키는 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희채 씨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연관 검색어에 버클리 음대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음대를 다녀왔죠.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근데 저 인터뷰할 때 학교 얘기가 되게 많아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창시절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정승환 씨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저희 고등학교가 그 해양 관련 학교였었어요. 해양이요? 제 전공이 스킨스쿠버. 정말요? 물고기 양식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음악을 했죠. 물고기들도 음악 들으면서 잘하면 또 좋을 수 있죠. 잘 자랄 수도 있어요. 네, 뭐 자격증도 있으시고 막 따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막 다 같이 준비해가지고 정말 야자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막 자격증도 따고. 저는 그때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인기 좋았을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아니요, 항상 제가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제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뭐라 했어요. 시끄럽다고. 정말로 정색하면서 뭐라고 한 친구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부터 조심히 불렀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또 축제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또
좀 네, 그쵸. 노래 한번 부르신 적 있으신지? 친구들이 야, 한번 나가봐. 그래서 그래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가고 막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밴드 만들어서 막 네네네네. 밴드 공연하고. 아, 밴드도 하셨어요? 학교 애들끼리 어. 뭐 기타 스쿨 치는 밴드. 친구들. 네? 스쿨 밴드. 네네네네. 어떤 장르 음악 하셨는지? 뭐 저는 원래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했던 것 같아요. 뭐 라디오헤드나 네네네. 완전 팬이거든요. 그런- 사실 그 라디오헤드의 음악을 듣고 저는 노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밴드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꽂혀서 네, 시작을 하셨군요. 엄청 지금도 완전히 푹 빠져 있고 정작 제가 부른 건 발라드지만 저는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나중 되면 또 정성환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희채 씨는 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주를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친숙한 악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연주해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연주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피아노나 기타라든지 이런 악기들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강희채 씨 같은 경우에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주를 계속 해 오셨으니까 더 친숙한 그런 악기일 것 같은데 네.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어디선가 본인의 연주를 보여주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좀 많으셨었나요?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렸을 때는 뭐 콩쿨이랑 이런 거밖에 없었어서 네네네. 10대가 거의 네, 그런 거 준비하고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콩쿨 하고 뭐 이런 걸로 거의 보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콩쿠르라든지 뭐 누군가 앞에서 바이올린을 켰을 때의 기분 같은 것들도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전혀 모르시는데 예, 예, 가끔 이렇게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빠의 청춘 같은 거 해달라고 하세요.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네. 아빠랑 같이 뭔가 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되게 애기여도 네네. 바이올린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같이 또 가족 관계도 또 음악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강희채 씨 같은 경우에 앨범 가사를 봐도 영어로 된 가사들이 좀 많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솔로 앨범을 바로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룹으로 활동을 하셨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채원 루트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돌아오셔서 이렇게 팀을 또 꾸려서 음악을 하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을 때 네. 뭔가 너무 많은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빨리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네. 사실 이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혼자서는 힘드니까 네. 네, 베이시스트랑 드러머를 찾던 중간에 드러머 친구가 이제 군대 문제로 네, 저희랑 같이 못하게 되면서 그리고 오경 오빠 그 베이시스트 오빠랑 둘이서 편곡을 시작하니까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색다른 악기 편성인데 그래서 네 이걸로 뭔가 재밌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채원 루트라고 네,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이채원 루트인 이유는 뭐예요? 이채는 제 이름을 땄고요. 네. 근데 언 루트는 그 프랑스 말인데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게 어디를 가고 있다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걸로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재밌어서 루트가 어떻게 보면 음악의 베이시스트들을 뜻하는 거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멜로디 파트인 제가 이채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베이스 루트 이채. 그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가능한 팀명이군요.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들려주실지. 윌다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이 곡은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요. 이태리의 재즈 페스티벌로 이제 공연을 몇 번 갔는데 네. 그냥 돌아오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파리를 들렀는데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아무데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연습만 했었는데 그때 쓴 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그런 파리 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강희채의 라이브 윌더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into the mirror. 강희채의 윌더문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번에도 기타에 하범석 씨, 베이스에 김대우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정수환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심에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네, 분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약간 그 예, 예, 영화가 예. 영화 허라는 영화가 예, 생각이 예. 났어요. 근데
아 진짜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하면 진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라이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또 매력적인. 네, 라이브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심취하셔서 노래 부르시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희철 씨 어떠셨어요? 이번 라이브는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원래 라이브 끝난 다음에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나 진짜 멋있었다 금방. 이 포인트에서 나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할 때는 세 명의 합이 오늘따라 되게 좋다. 뭐 되게 할 때 되게 좋은 기분이었어요. 네. 라이브 하시면서 또 만족스러운 네. 기분을 또 느끼셨군요. 자, 그래요. 강희철 씨의 웰더문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강희철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한량이 꿈이다. 네. 어떻게 하면 음악 작업에서 벗어나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네네. 음악이라는 직업 자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네네.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만 뭐 밤 8시까지만 음악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음악에 벗어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음악에서 네, 음악에서 벗어나는. 음악을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에서 조금은 좀 분리를 시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목표. 그래서 한량이 꿈이신 건가요? 네, 한량이 꿈인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직업이죠. 네. 직업인가요? 한량이라고 불려질 수 자신 있게 스스로 네. 나는 한량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뭔가 자신감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마음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뭐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여행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강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 일 말고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직 바이올린 없이 여행 가는 게 목표예요. 올해 목표. 네. 앞서서 말씀하시기에 여기저기 가서 바이올린 쉽게 연주한 적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엔 정말 이제 따로 네. 바이올린 두고. 네, 바이올린 두고.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허전할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성환 씨는 좀 어떠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 제주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아, 정말요? 네,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한번 갔다 왔고. 근데 사실 혼자서 여행 가는 거는 작년 갔을 때가 처음이었는데 네네.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나면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여행을 좀 다녀야겠다. 뭐 최근에 좀 관심이 간 곳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본. 네, 근데 저는 꿈이라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이슬란드에 가보는 거거든요. 아이슬란드. 네, 거기 음악도 일단 너무 좋아하고 예. 그냥 그 풍경도 꼭 한번 보고 싶고 왜 그 나라 음악들이 그렇게 긴지 그 나라 음악들이 왜 기본 4분 반이 넘어가는지 왜 5분을 넘어가 7분짜리가 뭐 넘쳐나는지 듣기로는 거기에 가서 그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긴지 알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분인데 그게 약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984님이 정승환 씨 연기 꿈나무라는 얘기가 있던데 배워보고 싶다면서요, 연기. 네. 혹시 벌써 배우는 중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안 배우고 있고요. 제가 뮤직비디오에 제가 직접 출연을 했었는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래만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실감하셨나요? 네, 자아성찰의 시간이었죠. 포털 검색어에 정승환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무에타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 선수로 하려고 되게 어렸을 때 잠깐 했었었는데 준비도 하셨군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체구도 이렇게 작고 빈약해가지고 체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뭐 취미를 즐길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뭐 취미 뭐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실제로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에 있었거든요. 예. 되게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운동을 접고 노래를 하는 순간 이제 운동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더라고요. 꽂히면 그냥 파는 스타일이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질리고 또 그렇구나. 금방 실증을 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운동도 정말 미친 듯이 하다가 금방 실증을 냈던 것 같아요. 강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취미 생활 있으세요? 취미 생활은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연습하는 거. 연습하고 친구들 만나고 네. 그 정도. 취미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영화 보거나 뭐 책 읽거나 아니면 뭐 만화를 본다거나. 영화 보는 거 되게 아, 좋아해요. 그래요. 영화 네. 보시는 거. 자, 그래요. 2100님이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좀 빠져있는 뮤지션이라든지 장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새롭게 만난 아티스트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저는 평소에 그냥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나 자기 전에 그 시교로스라는 아까 말했던 아이슬란드 밴드 시교로스.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루시드 폴이라는 네네. 선배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요즘에 그런 음악들 시겨러스와 루시드 폴. 대체로 네 그런 음악들이요. 네. 강채 씨는요? 저는 아까 정성환 씨께서 락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Nothing But Thips라는 밴드를 진짜 저도 작년 엄청 내내 좋아해요. 너무 좋아했는데 네. 올해도 쭉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Nothing but 네. Thieves. 네. 네. 너무 훌륭한 밴드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요. 사실 두 분과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눴고 취미에 대한 얘기도 쭉 나눴는데 박정우님께서 음악하는 분들은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얘기가 있던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불면을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불면증. 이 시간에 사실 두 분 다 아까 안 주무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쉽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불면증이라든지 좀 늦게 잠을 자지 않을 때, 잠을 못 자게 됐을 때 딱히 불면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낮에 한국에서 미국 시차로 살고 계시는 그런 거죠. 예. 예. 불면을 근데 즐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아니 뭐 잠이 안 올 때는 좀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주로 하게 되는 것들이나? 뭐 저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뭐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은 뭐 하지? 뭐 하지? 내일은 뭐 그런 하지? 고민도 하고요. 내일 할 일 이런 것들. 예, 강희채 씨는요? 저 불면증이 좀 있는 편인데 네네. 네, 날씨가 별로 안 추울 때는 집 앞에 한강 그냥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악 들으면서. 네네네. 네, 걷다 보면은 피곤해져서 집에 와서 잘 자고. 그렇군요. 네. 걸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요. 두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2017년 이제 거의 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월 20일입니다. 한 달이 조금 넘어갔고요. 이제 2017년이 좀 밝아오고 있는데 두 분 좀 어떠세요? 2017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밌는 일을 많이 꾸미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꼭 다녀오세요. 네, 네. 꼭 가려고요. 예, 바이올린 없이 재밌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승환 씨는요? 저도 좀 여유가 돼서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곡으로 좀 쓰는 그리고 좀 앨범도 또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앨범을 준비해서 그래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에도 알려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떨렸는데 좋았어요. 저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푸른밤 되게 팬이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해주십시오. 네. 정승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유독 좀 긴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긴장한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멋진 라이브도 들었고. 네, 저도 정승환 씨.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곡으로 정승환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곡 들려주실지. 네, 제 앨범의 수록곡인 숲으로 걷는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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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걷는다 미안하단 말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
들려주는 것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얼마 전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과 시간을 맞추고 동생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5 가족이 한날 1시에 모인다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누구 하나가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 결국 마디인 내가 회사에 월차를 냈다. 사진관을 예약하고 그 다음 일은 사진의 콘셉트를 정하는 것. 어떤 옷이 좋을까? 무슨 색이 좋을까? 온 가족이 단체 톡방에 모여 긴 대화를 나눴다. 깔끔하게 입고 싶다는 엄마와 엄마 편을 들며 그게 좋겠다는 아빠. 그럼 그렇게 하자는 동생들. 만장일치로 결정된 옷은 화이트 앤 블랙 콘셉트의 티셔츠와 면바지였다. 가족 사진을 찍던 날 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사진관에 있던 의자 하나를 놓고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인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아빠는 엄마 옆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앉으셔야지. 그냥 막내가 앉자. 엄마가 앉는 건 어때? 의자를 빼는 게 낫겠다는 사진사 아저씨의 말에 의자를 치웠다가 의자에 앉아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다시 가져왔다가 5 가족 다 같이 맨발 점프도 했다. 나란히 바닥에 누워 자는 척도 해봤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25, 27, 29의 세 딸이 모여 사는 우리 집 거실엔 과연 어떤 사진이 걸리게 될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가족을 찍다, 추억을 찍다. 하루의 끝. 오늘은 정현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었습니다. 예, 사랑이 정말 피어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정말 찍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찍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업이 찍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라며 되게 못난 아들 행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가족 다 함께 이렇게 사진 찍는 추억도 또 생기시고 사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 가서 다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진관을 예약하는 순간들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순간들도 다 추억이 돼서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 나오길, 예쁜 사진 나오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되신다면 사진뿐만 아니더라도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네요. 정현미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마스크 하시고 사진 찍으세요. 5993님, 연말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니 연초부터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네요. 올해 가계부를 써볼까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써야 되지 싶습니다. 가계부 쓰면 진짜 어떤 지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데에도 이 정도까지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로만 이제 한 달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명세서 자체를 받아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야, 내가 이런 데다 돈을 이 정도 쓰는구나. 생각지도 못한 데다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전 당황스러웠던 게 그 향이 나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쭉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내가 향이 나는 거 말고는 딱히 돈을 안 쓰네. 그럼 좀 써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예, 두 생각들이 싸우긴 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계부를 쓰는 거. 왜냐하면 일단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좀 투자를 하는 걸 즐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돈을 왜 쓰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 양지우님,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학교 동아리에서 고별 회식을 했어요. 4년 동안 서로 물고 뜯으며 괴롭히고, 하지만 또 같이 신나게 놀았던 친구들, 후배들과 이제 안녕이라니. 물론 졸업하고도 한동안은 찾아오겠지만 왠지 아쉽네요. 내년 이맘때쯤엔 멋진 사회인이 돼서 후배들에게 신나게 먹고 마셔 외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신나게 먹고 마셔. 근데 멋진 사회인이 돼도 신나게 먹고 마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 후배들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부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뭔가 어쨌든 친구들과의, 후배들과의, 동기들과의 많은 추억들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연결 잘 되셔서 인연들 잘 이어가셨으면 하네요. 8525님, 내일 오전에 동생 부부와 조카들이 다시 사는 나라로 떠납니다. 이번엔 올해도 있는구나 했는데 거의 매일 야근하느라 며칠 놀아주지 못했더니 시간 더 빨리 흐른 것 같네요. 벌써 아빠는 적적하신가 봐요. 애들 보면서 한숨 쉬시는데 찡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잠깐 들어오셨었나 봐요. 참 짧은 시간일 텐데, 1년 중에 얼마 안 될 텐데 이렇게 또 일상의 일에 치여서 좀 추억을 못 나누셔가지고 아쉽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음이 있으니까 기약을 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식사라도 좀 따뜻하게 잘 하셨으면 하네요. 7111님, 연애도 회사 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있는 운동화를 다 꺼내서 빨았어요. 근데 팔 빠지게 운동화를 빨았더니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역시 몸이 힘들면 잡생각이 사라지나 봐요. 깨끗하게 빨려있는 운동화를 보니 언젠가 내 인생도 저렇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에게 운동화 빨래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청소하면서 이런 마음의 어떤 정리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빨래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운동화 빨래는 좀 다른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운동화라는 것은 바닥을 짚는 거잖아요. 나의 옷 중에서도 가장 좀 뭐랄까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제품인데, 더더군다나 조금 더러워져 있으면 이제 씻으면서 깨끗해지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더군다나 자주 씻지 않게 되는 그런 제품 중 하나여서 이런 기분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실내화 빠는 거 진짜 재밌어 했어요.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 그러니까 실내화 같은 경우는 하얀 실내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칫솔로 많이 씻었거든요. 그리고 밑창까지 다 빼갖고 이제 차차차차차 이렇게 거품 막 내면서
씻은 다음에 다 말려서 깨끗하게 말려서 이제 햇살까지 딱 따뜻하게 비춰갖고 말린 후에 좀 다시 딱 한번 신어보면 기분 되게 좋고, 물론 새 것처럼 빨려지진 않지만 그걸 빨 때 쾌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최근에 신발을 제 손으로 빤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 이제 제가 신는 신발이 이제 대부분 보내거든요. 신발 따로 이제 세탁해주는, 전문적으로 세탁해주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빨면 신발이 다 상하더라고요. 좀 신경질적으로 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무리 운동화여도 이제 관리를 잘 해주면 더 오래 신을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제품을 상하게 하고 있구나 싶어서 세탁소에 따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실내야 빨았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사연 보니까.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정재원의 사랑한대, 그리고 커피소년의 내가 왜 이럴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걸으면 왜 그녀를 바라보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에밀리 산데의 Read All About It 입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밀리 산데가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부른 곡이기도 한데요.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지마, 넌 어둠을 이기는 빛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오늘도 작은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에밀리 산데의 Read All About It.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